자, 오늘은 원의 방정식 어, 중에서 일단은 복습을 조금만 좀 내용 복습하고, 오늘 원의 방정식은 원 한 개에서 원 두 개로 넘어오는 대목이에요. 내용 설명은 좀 중요하긴 한데, 일단은 원 하나일 때는 원이 있고 중심이 있고 반지름이 있고 이게 전부 다였죠. 그래서 중심이 A, B다 그러면 이렇게 써 있으면 중심이랑 반지름 찾는 게 되게 편했고, 이런 걸 전개를 하면은 x제곱도 있고 y제곱도 있고 x의 개수도 뭐 있겠죠. y의 개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상수항이 a제곱, b제곱 빼기 r제곱이 발생하는데 그냥 하나로 퉁쳐서 c 이렇게 적어주면 일반형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특징을 살펴보시면은 x제곱, y제곱 항목이 반드시 들어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앞에 숫자가 똑같아야 돼요. 다른 숫자가 있으면 원이 아니라 찌그러진 원, 타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숫자가 똑같아야 정확하게 원이 되고요. A하고 B는 0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모양을 잘 잡아서 표준형으로 바꾸면 뭐 외울 건 아니지만은 표준형으로 바꾸면 당연히 이런 게 하나 뜨고 뭐 B에 해당하는 것도 완전 제곱식 이렇게 뜨고 누군가 이렇게 뜨겠죠. 그죠? 뭐 전부 다 이 안에 누군가 이제 들어가죠. C는 넘어가고 뭐 2분의 A가 제곱된 게 들어가고 2분의 B가 제곱된 게 들어가고 이제 이런 게 들어가죠. 여기 들어가는 내용이 반드시 0보다 커야 그래야지 원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원이 아니라 점이나 아니면 상상 속에 그냥, 그러니까 뭐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자면은 반지름이 음수가 되는 뭐 상상 속의 원은 뭘까? 뭐 이런 되도 않는 이상한 상상이나 뭐 이런 거를 한 사람이 있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공부를 시작한 사람도 있어요. 말도 잘 못하고 글도 잘 제대로 못 쓰고 애들하고 사이도 되게 좀 잘 원만하지 않은데 자기 이모 뭐 누구더라? 삼촌인가? 하여튼 친척이야. 사다 준 나침반 하나가, 얘가 이제 밤새 고민을 하다가 얘가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 나침반이 왜 지 맘대로 움직일까?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되게 사소하지만 밤새 나침반에 뭐 그렇게 건드리는 것도 없는데 지 혼자 막 일정하게 움직여. 아 이거 뭐지? 그랬더니만 그 삼촌이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필연일 수도 있고, 그 삼촌이 그 수학을 가르쳐 줘요. 그 사람이 아인슈타인.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가시면은 블랙홀이나 뭐 화이트홀이나 웜홀이나 뭐 그런 거 공부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현실적인 생활을 하기가 힘든 경우도 많아요. 아인슈타인처럼. 그래서 뭐 아인슈타인이 너무 재밌어갖고 아인슈타인 전기도 읽고 막 나중에 어떻게 지내는지도 탐독하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인 사생활은 아인슈타인이 참 뭐 누구야 뭐 똘똘한 사람을 사랑했겠지 마누라 사랑 안 하고. 좀 비하인드 스토리지만은 사랑하면 안 되는 사람이랑 가까이 지냈죠. 나중에는 그건 헛소리고, 이게 왜 양수만 될까 음수는 안 될까, 왜 시간을 t라는 축을 두면은 여기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상대성 이론, 일반 상대성 이론, 특수 상대성 이론, 막 이런 웜홀, 화이트홀, 블랙홀 이런 거 막 연구를 해요. 이런 것도 왜 반지름이 음수가 되면 어떡하지? 나중에 공부하시면 또 나옵니다. 자, 일단은 중심이랑 반지름을 찾아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 내용까지가 갔는데, 이제 원이 하나에서 우리 직선하고 되게 똑같아요. 직선 단원에서는 제일 처음에 직선은 기울기를 생각을 해주면 여기 mx라고 달고, 그 다음이 어떤 특별히 한 점을 지난다. 그럼 a, b를 이런 식으로 적자. 원도 똑같죠? 원 중심이랑 반지름이 있으면 좀
편했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 한쪽으로 넘겨서 다 그냥 싸그리 펼치면 x 앞에도 누가 달리고 y 앞에도 누군가가 달리고 상수항은 C로 퉁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을 했었죠. 그리고 직선도 한 개였다가 직선이 이제 두 개로 넘어오면 K가 달려서 K라는 어떤 그 일반적인 문자를 달아줘서 이렇게 하면은 L1과 L2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뭐 이런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제일 난이도가 높죠. 여러분들이 직선 파트에서 처음 듣는 개념이기 때문에 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원은 훨씬 더 직관적이고 그런가 보다 하실 수 있어요. 직선에서도 모양을 잡을 때 ax, by 더하기 c 이렇게 하나 달고 k자를 달고 a', b', c' 이렇게 원 다른 거 하나를 달면 뭐 L1 더하기 L2 여기다 할까요? 여기 있으니까 이러면은 이제 교점의 좌표가 예를 들어서 P, Q면 그거를 여기다 때려 넣으면 0이 되죠. 또 여기다 때려 넣어도 0이 되죠. 그러니까 K에 관한 항등식처럼 보이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으로 써도 되고 뭐 이런 원이 하나 있다. 이게 이제 C1이죠. 거기다가 또 다른 원이 하나 또 있다. 이제 A 프라임 X, B 프라임 Y, C 프라임. 이거 원이 하나 또 있다. 이렇게 쓰고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얘는 사실은 책에는 이제 대부분 이렇게도 좋아합니다. 이렇게 R 제곱을 넘겨서 는영. 어쨌든 이 는영이 달리는 이 덩어리로 이쪽도 그렇게 바꿨으니까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얘를 이제 C1 원 중에서 하나. 그리고 얘를 이제 또 다른 원 C2 이렇게 하고 K자를 달면 C1 더하기 KC2는 0. 이렇게 이제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것도 C1과 C2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 됩니다. 똑같아요, 구조가. 이것도 K 값이 누구냐에 따라서 L이 하나 이렇게 있고 L2가 이렇게 있으면 L1과 L2의 교점을 얘가 이제 좌표가 이제 P, Q인 거죠. 이 점은 여기 반드시 성립을 하면서 얘를 어쨌든 간에 싸그리 모으면 X 앞에 개수가 나올 거고 Y 앞에 개수가 나오겠죠. A 더하기 KA 프라임, B 더하기 KB 프라임 이런 식으로 상수항도 C 더하기 KC 프라임. 그러니까 X가 있고 Y가 있는 직선 형태가 된다. 직선 형태를 좀 랜덤으로 K 값이 막 바뀌면은 이 값들이 바뀌니까 랜덤으로 이제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K가 얼마냐에 따라서. 그럼 그 많은 것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1,0을 지나는 놈이다. 그럼 K가 특정적으로 하나가 딱 나온다. 뭐 이런 소리인 겁니다. 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원을 설명을 드리면 원이 이제 두 개로 오면은 요 점하고 요 점을 지나는 왜 원이 되냐 하면 잘 관찰해서 보시면 이거를 전개를 하면 일반형이다 생각을 하고 전개를 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에다가 k가 달리고 다시 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 프라임 x 위에 거 한 번 더 쓰는 거네. 그럼 이제 x제곱 앞에 숫자가 1 더하기 k가 되고 y제곱 앞에 숫자도 1 더하기 k가 되고 똑같은 숫자네 이렇게 나와요. 맞죠? 똑같은 숫자가 나와요. 아까 원방 설명할 때 원이 되려면은 어떻게 돼야 된다? x제곱 앞에도 1이고 y제곱 앞에도 1이고 뭐 이거는 이제 이걸로 나누면 1이 되는 거죠. 예, 1 더하기 k로 나눠버리면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만 조금 비호감이냐? 일단은 원이 막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진다. 그 만들어지는 애들이 누굽니까? 듣다 많죠? 예. 근데 이번에는 점이 두 개예요. 여기서 하나인데, 이 점하고 이 점은 여기다 넣으면은 딱 0이 되죠. 교점이니까 또 여기다가 넣어도 동시에 여기다가 넣어도 딱 0이 되죠. 무조건 성립하죠. 또 이 점도 그래요, 이 점도. 이 두 점은 여기다가
뭐 양쪽 원방을 딱 0을 만들어주는 애니까 100%요 식에다가 넣으면 성립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바꿔 말하면 그 점을 지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제일 조그만 애는 요렇게 나온 애부터 이게 지름이 되게 요렇게 나온 애부터 요렇게 조금씩 커져서 더 커져서 가능하죠. 더 커져서 가능하죠. 되게 많아요. 이렇게도 되고 엄청 많을 거예요. 되게 많습니다. K 값에 따라서 이렇게 계속 커지다가 이렇게도 되겠죠. 무지하게 커지는 거예요. 반지름이 안 나올 만큼 거의 뭐 직선의 일부분이 되는 것처럼 커질 수도 있죠. 그렇게 되다가 헐 K가 누가 되면 지금 되게 황당한 경우가 나와요. 마이너스 1이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X제곱도 사라지고 Y제곱도 사라지죠. 그죠? 맞아요? 네. X제곱이랑 Y제곱이 사라지면 그걸 원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럼 뭐가 돼요? 1차, 직선이 돼요. 그러니까 K 자리에 빼기 1이 들어가 버리면 이런 직선이 나오고요. 그냥 직선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 내용이 추가되는 게 원에서는 그냥 C1 더하기 KC2로 놓고 풀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 되는데 C1과 C2의 교점 지나는 원 이렇게 되는데 특별히 에스페셜리하게 K가 마이너스 1이면 C1과 C2를 지나는 C1과 C2의 교점을 지나는 2차 항이 사라지면서 직선이 나타나죠. 그리고 이 직선은 다른 이름도 있습니다. 이 직선의 다른 이름은 재미있을까? 글쎄. 요점과 요점을 지나는 직선. 보시면 얘가 현이죠. 근데 그냥 현이 아니라 이쪽에 C1과 C2에 둘 다 공통되는 현이죠. 그래서 얘를 공통현 이렇게. 옛날에는 저도 초등학교 때 처음 이걸 배웠는데 여러분들은 저도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때 이런 거 잘 안 배우실 텐데 옛날에는 이제 이 안에 생기는 도형이 되게 중요했어요. 이 도형을 잘 푸는 학생이 사실은 여러분들 학교에 고난도 문제를 빠른 시간 내에 잘 풀어요. 그건 매년 반복됐어요. 그러니까 올해도 또 반복될 거예요. 이 안에 이런 도형이 생기는데 이 도형은 여기 길이가 반지름으로 똑같고 여기도 이렇게 돼요. 둘 다 이등변 삼각형 두 개가 붙어 있어요. 됐어요? 자, 이등변 삼각형이 두 개가 붙어 있는 도형. 당연히 지난번에 지원 학생이 저한테 땡큐 하면서 땡자는 다른 발음이었습니다. 그걸 날렸었죠? 예, 아주 인상 깊었어. 이 안에 그게 이제 딱 들어있죠? 예, 그래서 여기 길이가 이렇게 똑같게 나오고 그게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됐어요? 그리고 이 도형을 뭐라고 부를까요? 영어로. 우리나라 책에는 이 도형이 없어요. 근데 미국 책에는 다 있어요. 되게 좋아요, 미국 애들이. 미국 애들이 뭘 좋아할까요? 그게 호랑이가 이렇게 달았다고 치면 이게 뭐야? 오, 또 욕하는 줄 알았어. 예. 년입니다. 예, 이런 게 두 개 뜨면, 예, 그거 뭐, 하여튼 뭐, 했습니다. 돌면 이게, 네, 그러고요. 하여튼 졸리신 것 같아요. 외국 책에는 전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형을 카이트라고 부릅니다. 이 카이트의 특징은 이 안에 수직으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됐어요? 예, 요 카이트가 잘 보이시면 이 원의 난이도 높은 문제들은 전부 다 풀려요. 거기다 이제 하나 더 넣을까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원방을 잘 푸는 학생하고 원의 고난도하고 그냥 원 자체 문제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원의 고난도는 반드시 누구랑 함께 나오냐면 앞에서 배운 직선이랑 함께 나옵니다. 됐어요? 그 직선에서 우리 이 원은 중심이 중요하다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난이도가 올라가면은 원 하나만 갖고는 문제가 안 풀리고 이 점하고 누구?
요 공통연이 직선이다라고 치면은 갑자기 잘 봐. 이런 뭐야? 점하고 뭐야? 직선만 남지. 지난번 단원에서 점직. 예.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외웠죠? 그 내용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중요해요. 이게. 그러니까 대부분 다 요 길이가 왜 중요해요? 이 길이를 알지? 반지름 알지? 그럼 이 길이가 나옵니다. 그게 최고 난이도 문제들의 구성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어떻게든 잘 써먹는다. 이게 잘 보인다. 그러면 남들보다 한 곱하기 3배속 정도는 문제 속도가 나와요. 그리고 방정식을 풀어서 점의 좌표, 교점이죠. 점의 좌표를 찾는 일은요, 생각보다 드물어요. 레어템이에요. 잘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잘 안 나오고, 그럼 뭐냐. 점의 좌표 말고 이런 도형이 나와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점의 좌표는 그냥 원의 중심 정도만 찾으실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만나는 교점, 이거 어차피 여기 원이 하나 그려졌으면 교점이잖아요. 이 점을 안 찾는다는 거예요. 이런 점을 찾기에는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걸 의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시험 문제에 나오던가 여러분들이 원방을 잘하냐 못하냐의 차이는 자꾸 이 점의 좌표를 찾으려고 하는데 좌표 찾지 말고 그냥 얘는 길이는 이등변 삼각형의 밑변이네. 반지름 아는데 그럼 점직 이걸 쓰면 이게 한 바퀴 돌리면 다 나오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 내용이 지금 여러분들 책에 들어 있습니다. 보실까요, 그러면? 오늘 이제 수업 영상을 찍고 있긴 한데 사실 요 영상 말고 다음번에 이제 영상을 좀 더 진행을 하면 영상이 이미 다 들어와 있긴 해요. 제가 안 가르쳐 드려도 찾아볼 용자들은 흑역사도 다 들어 있습니다. 무슨 흑역사? 무슨 흑역사겠어요? 미래 땡땡 학원에서 찍은 영상도 그냥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썼던 개념원리 RPM 책들 그리고 거기서 했던 비하인드 코미디 뭐다 올라가 있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옛날 얘기라서 조금 말씀드리긴 좀 뭐하고 올라가 있긴 합니다. 자, 이제 또 새롭게 여러분들은 여기 처음 배우는 거니까 처음답게 한번 또 살펴보죠. 그래서 유형을 주말에는 그냥 저기 질문 이런 거 하셨죠? 맞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접하는 것까지는 하신 것 같고 8번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네. 8번 봅시다. 282번입니다. 기본적으로 원이다. 그러면은 A라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 빼기 5인데 원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제 원방을 아무 말 안 하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x 빼기 2y 빼기 7은 0이 라는데 중심이랑 반지름을 찾으셔야 돼요. 네? 중심이랑 반지름 됐어요? 찾을 수 있어요? 중심은 암산으로 나와요? 암산으로 나와요? 중심? 나와요 암산으로? 네. 마이너스 1,1 맞죠? 네. 그래서 중심 정도는 이제 찾으실 수 있어야 되고 처음이니까 한 번 더 적을게요. 상수항은 넘기고 이쪽에 x제곱 더하기 2x에 필요한 거 y제곱 빼기 2y에 필요한 거 이런 애들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제곱식으로 x 더하기 1의 제곱 y 빼기 1의 제곱은 9 반지름이 3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가 원 바깥에 이렇게 있습니다.
좌표 안 그렸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려주면 더 좋지만 반지름은 3이고요. 중심의 좌표는 빼기 1,1입니다. 됐죠? 여기를 이제 어떤 원 위에 점 하나가 있는데 이 P라는 점이 여기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는 점으로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운동장 돌듯이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한 바퀴 빙글빙글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서울 목동이라는 데 안 가봤죠? 서울 목동이 이렇게 생겼어요. 아시면 목동에서 수업할 때 이 안에 아파트랑 몽땅 다 들어있고요. 목동이라는 동네가 다 친구 중에 나중에 뭐 목동 가실 일 있으면 차를 타고 다니면 차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다가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구멍을 한번 놓치면 어때요? 한 바퀴 또 돌아야 돼요. 그런 동네가 있습니다. 헛소리고 여기 다 지우고 다시 그러겠다. 반지름이 3. 여기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느 순간 그러니까 야, 나 너 잘 보여 가까워 하는 순간도 있지만 점점 멀어지네. 쭉 멀어지네. 완전 멀어지네. 보이지도 않네 하는 지점도 있겠죠. 됐나요? 됐어요? 네, 이런 지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바퀴 삥 돌다가 어느 순간 제일 멀어질까요? A라는 점하고 직선. 어떤 직선? 그냥 직선이 아니라 중심이랑 그렇죠. 이렇게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오면 제일 멀어지는 거죠. 가장 먼. 그럼 여기는 가장 가까운 이런 소리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 SF 영화나 이런 데 많이 있죠. 그래서 뭐 외계의 생명체가 뭐 지구로 접근하고 있는데 뭐 그런 분위기들 얘기나 뭐 그런 이상한 뭐 SF에도 나오고 합니다. 그러니까 1. 자, 책에다 메모해 놨까요? 282번. 원래 아이디어는 뭐야? A와 중심의 거리는 안 변해요. 일정합니다. 요게 중요해요. 그래서 A라는 점하고 중심하고 거리가 변하진 않아요. 그런데 여기 움직이는 점 P는 A에서 A가 아니라 중심에서 항상 3 반지름이죠. 거리죠. 거리가 항상 3이죠. 그 아이디어로 지금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A에서부터 중심까지는 일정하니까 여기서 더 쭉 뻗어가지고 여기 오면 제일 먼 거고 A에서 중심까지는 일정하니까 쭉 뻗어서 반대쪽으로 흘러가 버리면 제일 가까운 거죠. 거리라는 게. 그래도 한 번은 좀 엽기적으로 그려보면 거리가 이렇게 됐다가 이런 식으로 거리가 지금 밖에서 가는 겁니다. P라는 점에 따라서 거리가 이제 이렇게 가다가 제일 멀어 했다가 다시 점점 가까워지는 겁니다. 가까워지다가 최고로 가까워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인 겁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예. 근데 얼굴 표정들이 전부 다 뭐라 그러죠? 예, 단물이 다 빠진 듯한 굉장히 지쳐하시네요. 학교에서 더워요? 그렇진 않아요? 그럼 밤에 잠을 안 자요? 안 자는 학생도 있는 것 같은데. 밤에 자요? 걱정돼서 걱정돼서. 자, 그럼 얘는 기출문제예요. 홍고 기출문제니까 그 다음까지 정도 잘 보세요. 그럼 가장 멀어지는 곳이랑 가장 가까워지는 곳에 점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P의 좌표 찾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P의 좌표를 찾는 게 아니라 가장 먼은 문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먼 뭐가 길이를 구하라고 돼 있고 또 뭐 가장 가까운 점의 좌표를 찾으라고 되는 게 아니라 길이를 구하라고 돼 있잖아요. 문제가. 그래서 이 녀석의 중심의 좌표를 제가 편의상 Q라고 부르면 중심이 Q라고 합시다. 그래서 어떤 이론이 들어있다? AQ 길이에다가
반지름 한 번을 더하면 가장 먼 거죠. 맞죠? 그게 1번이에요. 두 개를 곱하래요. 이거 대문자 M, 소문자 M으로. 이번에는 AQ라는 길이를 구한 다음에 반지름 R을 빼면 그러면은 얘가 여기 2번 위치에 있겠죠. 가장 짧은 위치가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점의 좌표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길이만 구하는 거니까 좌표에 집착하지 마세요. 원방은 자꾸 좌표 구하려고 하시면 타이밍도 놓치고 문제도 못 풀고 개념도 안 맞고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 그 타이밍에 요 길이가 얼마니? 그러면 이제 그대로 나왔어요. 숫자만 바꾸고 어떻게? 이거를 일일이 또 다 찾는 게 아니라 합차 공식으로 그냥 AQ 길이 제곱에다가 R 제곱만 빼면 돼요. 한번 그죠? 예. 그래서 AQ 길이가 일단은 뭐예요? A가 마3, 마5고요. 그 다음 제가 Q라고 적어놓은 녀석의 좌표가 원의 중심 마1, 1이고요. 그럼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시면 AQ가 나오겠죠? 지금 중요한 건 AQ 제곱이니까 2제곱, 6제곱 이러면 끝이죠. 루트가 없어지죠. 그죠? 네, 루트가 없어집니다. 제곱이니까. 원래 AQ는 마이너스 2제곱하고 마이너스 6제곱의 루트 이렇게 되니까 없어집니다. 그 다음 빼기 R제곱은 저기서 구해놓고 이렇게 끝납니다. 되셨어요? 네,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기출문제라서 283번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나올 거예요. 작년에도 나왔고 재작년에도 나왔으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8x 빼기 14y 더하기 49는 0. 자, 중심과 반지름부터 다 알아놓으시면은 얘는 어떤 애인지 다 파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x제곱 빼기 8x y제곱 빼기 14y는 마이너스 49. 완전 제곱식 하는데 더하기 16 더하기 16 더하기 49 더하기 49 이거 지워지네요. x-4제곱 y-7제곱은 16 이렇게 나왔습니다. 중심과 반지름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원도 또 있습니다. 원이 하나 또 있네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0y 더하기 17은 0. x 더하기 1의 제곱 y 더하기 5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이 뭐 이쪽에 완전 제곱식 만드느라고 1이 들어갔고 25가 들어갔겠죠. 이거 지우시면은 얼마죠? 26, 9인가요? 됐죠? 네. 중심이랑 반지름이 다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원이 두 개가 있는데 정확하게 안 그래도 일단은 여기 싸돌아다니는 놈이 하나 있고요. 이쪽 원에 또 싸돌아다니는 놈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제일 멀리 떨어진 거는 저 좀 전에 여기서 얘가 빙그르르르르르 훅그르르 삥뻥 그러면서 이제 돌아다니고 있어요. 얘는 뭐라 그러고 돌아다니면 좋을까? 아, 제 이름을 까먹었어요. 학생이 가르쳐줬는데 띵띵띵띵띵 뭐 그런 거 있었는데 니네 아냐? 기억 안 나냐? 기억나냐? 하여튼 얘가 이렇게 막 아니야 기억이 날랑말랑 아이씨 기억 안 나. 자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가다가 이 두 녀석이 어느 순간 가장 멀리 떨어진다. 저쪽에 문제에 있었던 것처럼 이쪽에 A와 Q는 일정하다 그랬죠. 이것도 중심하고 중심은 일정해요. 여기서 하나 더 쭉 이거보다 더 멀 수 있어? 안 되지? 이렇게 푸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중심 사이의 거리를 계산을 하죠. 누구? 4,7이랑 마이너스 1,5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을 합니다. 숫자도 아주 멋들어지게 내놨습니다. 뭐야? 피타고라스 5, 12 그러니까 이 중심 사이의 거리는 13이 떴을 거예요. 지난 단원을 했던
멋들어지게 내놨죠? 그 다음 반지름만 하나씩 더, 반지름 R1은 4, 반지름 R2는 3, 하나는 4고 하나는 3일 테니까 얘네들을 더 더해주시면 답이 됩니다. 그렇죠? 이런 거 눈치 못 채면 시간이 겁나게 걸리겠죠. 예, 그러니까 좀 눈치 이런 거 까시면 좋아요. 됐어요? 예, 그리고 이거를 뭐 내가 지금 좌표에다 그랬어? 아니야. 그냥 개념적으로 이 점 좌표 한 개도 안 찾고, 그러니까 뭐 좀 안타깝지만 대충이라도 이렇게 좀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서 눈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자취가 나왔는데요. 자취를 일단은 제가 원방이 좀 무르익으면 자취를 하고요. 기출문제는 289번이 기출문제로 나왔었습니다. 작년에는 안 나왔고요. 재작년에 한번 나오고, 하여튼 한 두세 번 나왔습니다. 지난 8년간. 289번이 어떨 때는 주관식으로 나오고, 어떨 때는 서술형으로도 나오고, 뭐 조금 단답형으로도 나오고, 어쨌든 비중이 되게 높게 나오긴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복습으로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290번 가보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아까 설명드린 그겁니다. 우리가 요거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할게요. 직선 하나가 나오고 직선 하나가 또 이렇게 나왔다고 합시다. 그럼 이 경우에는 연립을 해서 교점이 나와요. 교점이 되게 쉽게 나와요. 그런 대로 괜찮죠. 그런 대로 뭐 샵 가능해요. 근데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교점을 직접 찾아내는 방법이 있다 그랬고, 두 번째는 가상의 교점으로 생각을 해서 교점을 직접 안 찾고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다고 했습니다. 됐죠? 직선에선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원방에서는 미쳤다고 C1하고 C2의 교점을 지나는 원 그래 놓으면 이거 교점을 찾을 거예요? 그건 조금 비호감이에요. 왜? 너무 오래 걸려요. 교점 찾는 것 자체가. 왜? 연립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교점을 찾지 않아요. 원방에서는 교점을 직접 구하라 이런 문제 없습니다. 그거 이 명심하시고요. 그럼 어떻게 풉니까? 원방에서는 그냥 x제곱 더하기 y 더하기 a의 제곱 빼기 4 한쪽으로 다 넘겨서 쓰세요. C1, C2는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빼기 9는 0. 여기 이제 C2예요. 한쪽으로 다 넘겨서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이 녀석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이랬으니까, 자, 내가 여기서 약간 계산 야매 하나 가르쳐 줄게. 원래는 교점을 지나는 원은 어떻게 돼? 일반적은 이렇게 K자를 달죠? 맞죠? 그리고 요 K에 누가 들어가야 직선이 된다고? 얼마? 마이너스 1! 예. 근데 뭐 별거 아닌데 야매가 뭐냐면요. 자, 보세요. K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한다는 거는 바꿔 말하면 두 개를 뺀 거야. 맞지? 그냥 원에서 원을 빼버리면 나온다는 소리. 됐어요? 그러니까 원에서 원을 빼면 그냥 교점 지나는 직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지금까지 이거 연립방정식을 풀어라 그러면 연립방정식 풀면 두 개 빼죠. 연립방정식을 풀어라 이 점을 찾아야 되는데 두 개 빼요. 두 개 빼면 직선이 나와요. 어느 직선? 두 개 빼면 이 직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여기 나온 이 직선하고 원하고 연립을 또 해서, 즉 여기 원방에다 또 대입해 갖고 연립을 해서 이 점을 찾았다고. 연립방정식 단원에서. 되게 더러웠지. 그렇게 배웠던 거야 사실은. 설명이 그 당시에는 안 됐고, 그냥 원끼리 빼면 직선이 나오는구나로 정리를 해두세요. K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한다는 일은 원끼리 빼면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원끼리 뺄게요. 줘도 되겠죠 이거? 원끼리 뺍니다. 원하고 원을 빼버려. 밑에서 위로 뺄까요? 그냥 빼자. 마이너스 2x 빼기 1.
여기서 여기 빼면 더하기 2ay 더하기 a제곱 더하기 5는 0 이렇게 떴습니다. 이 정도는 암산 되시죠? x제곱 작살, y제곱 작살, 상수항은 여기 1 발생하니까 뺐으니까 빼기 1. 2x 발생하는데 뺐으니까 빼기 2x. 여기는 2ay 발생, a제곱 발생, y제곱은 작살. 상수항 빼기 4에서 빼기고 더하기 5.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어요. 얘가 지금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문제 보세요. 이 녀석하고 2x 더하기 y는 1하고 어떻대? 수직이래. 직선 파트 단원의 내용으로 이 문제를 이제 하나로 더 이제 합쳐놨죠. 수직이면은 기울기가 선생님 얘가 얼마잖아요. 그것도 좋아요.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 어떻게 했죠? 제가 다시 한번 복습합시다. 그냥 요대로 놔두어도 기울기 x 앞에 개수 2개 곱하고 y 앞에 개수 2개 곱한 게 더하면 0이 되면 수직이었어요. 요거 그냥 쓰시면 훨씬 빨라요. 그래서 x 앞에 숫자 2개 곱하고 y 앞에 숫자 2개 곱하고 더하면 0. a는 2. 이렇게 금방 나오죠. 다른 거 할 필요도 없어요. 뭐 넘겨서 모양 잡고 이거 안 해도 후딱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응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방을 잘 푼다? 직선이 탄탄해야 돼. 직선 제일 마지막에 배운 점직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수직, 평행, 직선 자체를 묘사하는 거 다 굉장히 탄탄해야 원방이 잘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많이들 피곤하신 것 같은데 292번 하나 더 풀고 잠깐 쉬었다가 또 수업하겠습니다. 292번은 시험에 어디지? 홍보는 아니고 다른 학교에서 한번 나왔어요. 요 근처에서 나왔어요. 근데 뭐 어렵지 않아요. 자, 292번 저 따라서 그리세요. 그냥 뭐 대충 동그라미 2개. 네. 연습장에다 대충 동그라미 2개 그리시고 미안. 아직.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 이렇게 탁 정확하게 절반으로 잘라지게 탁 그리세요.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지름을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그리세요. 그러면 이제 갑니다. 저렇게 잘라지면 원의 넓이가 딱 절반으로 잘라지죠. 그런데 원의 넓이라고 돼 있어요. 292번? 뭐라고 돼 있냐? 둘레를 정확하게 자르는 누구? 직선이야? 아, 직선이면 이렇게 잘라야 둘레를 정확하게 자르는데. 직선이 아닙니다. 얘가 C1인데 C2 이제 그리자. 띵디리딩딩딩딩딩딩딩딩딩 이렇게 이제 C2가 잘라서 가는 거예요. 중심 지나 안 지나? 안 지나요. C2는 중심을 지나지 않는다. C2는 중심을 안 지나요. 아니 그럼 어떻게 해요 선생님? 중심 관통을 하지 않고 누가 대신 중심을 지나? 요 직선이 지나죠? 요 직선이 그럼 사실 누구예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이 하나 이렇게 있고 다시 원이 하나 이렇게 탁 지나가는 원이 있는데 이 원이 둘레를 정확히 딱 반반 자르면 원의 중심이 여기 있고 얘는 이렇게 휘어서 가요. 그럼 선생님 어떻게 찾아요? 이 원과 이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중심을 지나가게 해야죠. 방법이 없죠. 그럴 때.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원이 하나 있고 또 지금 한 원을 적어볼게요. 이제 빨리 풀어볼게요. 배터리가 없어. 292번입니다. 원이 하나 이렇게 있고 다시 또 하나 원이 x제곱 y제곱 더하기 6x 빼기 2y 더하기 원이 하나 또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원이 서로 상대방 거를
이왕이면 얘는 이제 고정된 거죠. 책에 써놔요. 고정. 이 고정된 녀석이 C1이라고 합시다. 이 고정된 놈을 내가 이 A자를 잘 조정을 해서 원 하나가 이렇게 만나면서 지나가는데 둘레를 정확하게 호의 길이를 정확하게 반으로 자른다. 정확하게 자르려면 이 점하고 이 점이 사실은 이렇게 연결하면 얘가 지름이 돼야죠. 지름이 돼야 뭐 정확하게 반으로 잘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현이 지름이다. 두 원을 이제 서로 빼요. 그러면은 공통현 직선이 나오죠? 두 원을 서로 뺍니다. 두 원을 서로 빼면은 3a 빼기 6의 x 4y 더하기 a 빼기 6은 0 이런 직선이 발생합니다. C1 빼기 C2는 0인 거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어떤 역할을 한다? 지름을 딱 만들어 중심을 관통해야 그래야지 원이 이렇게 여기도 지나고 여기도 지나면서 둘레를 절반으로 잘라낼 거 아니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하학적인 게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넣었는데 이 녀석이 누구를 지나야 된다? 지름. 누구 지름? C1의 지름. C1의 중심. 중심을 지나야 돼요. 중심의 좌표는 한지름을 구할 필요도 없죠. 금방 암산으로 마3,1이 나옵니다. 맞죠? 이걸로 마3,1이 나옵니다. 됐어요? 네. 마3,1을 여기다 드립다. 대입을 하시면 답이 된다는 겁니다. 심플하게. 요거 학생들이 최다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최다 질문 중에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름선이 하필이면 공통현이 돼야 절반으로 딱딱 잘라내지 이렇게 됩니다. 그럼 대입하시면 A 나오겠죠? A는 여러분들이 계산을 지금 해보세요. 잠깐 쉬었다가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피곤하신가 보네. 영상은 여기서 끊을게요. 안녕.